안녕하십니까. 챗GPT 초딩 논어 시간입니다. 초딩도 배우는 논어. 오늘부터 8일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8일 제1장 원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위 계시 8일 무어정 시 가있냐 수 불가있냐. 공자가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일의 춤을 집안 뜰에서 추게 하였으니 이것을 참을 수 있다면 무엇인들 참지 못하겠는가. 계시는 노나라 대부 개손씨를 말합니다. 개손씨는 노나라의 대부로서 노나라의 권력을 갖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계시가 8일이라는 춤을 자기 집 뜰에서 추게 하였다고 합니다. 8일이라는 춤은 8명의 무용수가 8줄로 서서 추는 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64명의 무용수가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수십 명의 악사가 있었고 또한 구경꾼과 신하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 마당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겠죠? 거의 대궐 수준의 집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네, 챗GPT가 이 구절을 초등생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공자위 계시 8일 무어정 시 가있냐 수 불가있냐. 공자는 노나라에서 유력한 신하였던 계시가 왕만이 할 수 있는 화려한 춤을 자기 집들에서 추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비판하신 것입니다. 8일은 원래 천자, 왕만이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춤인데 신하인 계시가 이를 자기 뜰에서 공연하게 했다고 하니 공자는 이런 일도 참아야 한다면 도대체 참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하며 예법을 어긴 계시의 행동을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공자는 계시가 예법을 어겼다고 강하게 질타하신 것입니다. 그럼 8일이라는 무용이 어떤 춤이길래 공자께서 이렇게 비판을 하셨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춤을 출 때 무용수를 일정한 배열로 배치했습니다. 이를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은 춤출 일자입니다. 일은 8명의 무용수로 구성되었으며 신분에 따라 허용된 춤의 규모가 달랐다고 합니다. 춤의 등급을 보면은 8일, 6일, 4일, 2일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8일은 무용수가 64명입니다. 한 줄에 8명씩 8줄로 구성됩니다. 이는 천자나 왕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6일은 48명의 무용수로 구성이 됩니다. 한 줄에 8명씩 6줄의 무용수가 구성됩니다. 이는 제후들이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4일은 32명의 무용수가 구성이 되는데 한 줄에 8명씩 넉 줄의 무용수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부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2일은 16명의 무용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줄에 8명씩 2줄에 불과합니다. 이는 선비가 이용할 수 있는 춤의 규모입니다.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춤의 규모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대부, 4일의 춤을 출 수 있는 대부에 불과했던 계시가 8일, 천자나 왕이 사용할 수 있는 춤을 자기 집 마당에서 추게 한 것입니다. 공자가 예법을 어겼다고 비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춤의 규모가 클수록 권위가 높음을 의미했는데 대부에 불과했던 계시는 천자의 흉내를 낸 것입니다. 비판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공자님께서 크게 화를 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춤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예법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특히 8일이란 춤은 천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춤이었어요. 그런데 노나라의 신하인 계시는 제후도 아닌 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서 8일의 춤을 추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반 교사가 교장 선생님 자리에서 교장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아요. 즉 계시는 자기 신분을 넘어서는 행동을 한 것이고 이는 예법을 크게 어긴 심각한 월권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에 대해서 크게 비판하며 이런 일이 용인된다면, 허용된다면 세상에 참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예법이 무너지면 세상의 질서도 무너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자는
이러한 예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챗GPT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빨간불과 초록불이 있습니다. 빨간불은 정지 신호이고 초록불은 출발 신호입니다. 이러한 규칙이 바로 예법입니다. 자동차는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보행자도 신호를 보고 길을 건너야 하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운전자가 빨간불인데도 무시하고 달린다면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운전자들도 제가 무시하니까 나도 무시해야지 하면서 신호를 안 지킨다면 도로 전체가 엉망이 되고 사고가 끊이지 않게 되겠지요. 바로 이러한 행동이 계시의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계시는 자기가 원래 지켜야 할 규칙, 즉 예법을 무시하고 왕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신하들도 제가 저러는데 나도 규칙을 안 지켜도 되겠네 하고 따라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큰 혼란이 생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런 일이 용인되면 더 큰 혼란이 올 거야 라고 강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공자니까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계시의 행동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계시의 행동을 그냥 따랐습니다.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한자입니다. 참상작난. 주제 넘을 참, 윗상, 지을작, 어지러울 난.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나라를 어지럽힌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여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상장난 해서는 안 됩니다.